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죽는 꿈에 대한 개괄적인 해설, 죽는 꿈의 몽 요약, 죽는 꿈에 대한 실증적 사례, 죽는 꿈의 상담 사례, 또 민속의 해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시하는 죽는 꿈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죽는 꿈 꾸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죽는 꿈은 새로운 탄생을 뜻하기에 현재의 상황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는 어떠한 커다란 재물운인 로또 복권 당첨으로 실현된 사례가 많습니다. 살펴보면 전복된 차 위에 승용차 2대가 덮치는 꿈, 죽었겠죠. 헬기를 타다가 죽는 꿈, 자신의 이마에 총 한 방 맞은 꿈, 총에 맞아서 가슴이 뻥 뚫린 꿈, 불에 타 죽은 꿈, 암에 걸려서 피를 토하며 죽는 꿈, 자기가 죽어서 온 집안이 통곡하는 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물고기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꿈이다. 꿈속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내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위기와 시련을 겪은 일이 있었다. 일제 말기의 학도병 사건이었다. 연세대 김형석 교수님의 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도병 문제를 놓고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 꿈에 커다란 물고기에게 잡혀먹는 꿈을 꾼 거죠.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생명의 위기를 벗어날 꿈이었다. 그 당시에 운명적으로 학도병을 갖다가 피했고 당시의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꿈에서 죽는 꿈은 총에 맞아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물고기 밥이 돼서 죽거나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사례를 살펴봤는데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물에 빠져 죽은 조카의 머리만 건져냈던 꿈이다. 주식에서 큰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한 부인의 꿈에 연못에 조카애가 빠져서 큰일 났다고 막대기로 휘저어서 올려냈는데 몸뚱이는 없고 머리만 남아있어서 크게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이 꿈을 꾸고 현실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커다란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곡한다는 것은 널리 알리고 소문낼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요소가 있는 꿈이라면 실제로 조카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의 전개상 이렇게 황당하게 전개되는 꿈의 경우에는 100%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총을 맞고 죽는 꿈이다. 새로운 인생길을 가게 됐다. 제 자신의 꿈 사례가 되겠습니다. 1996년 어느 날 꿈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총을 맞고 죽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죽는 꿈은 현재 처한 상황에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즉 총을 맞아 죽는 꿈으로 현재 자신은 사라지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육군 대령이 이렇게 모가지가 잘려 죽는 꿈을 꾸고 별을 달았습니다. 즉 장성이 된 거죠. 기존의 육군 대령은 사라지는 걸 죽는 것으로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꿈은 필자의 첫 저서인 파자 이야기 책의 출간을 한 달 앞두고 꾸어진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총 맞아 죽는 꿈을 꾼 후에 평범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에서 어떠한 한문학 박사 12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언론 매체 및 인터넷 사이트의 활동, 또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활동까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꿈의 미래의지력은 놀라울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12권인데 그 후 3권이 더 추가돼서 총 15권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남편이 죽었다는 꿈이다. 국회의원 당선을 예지했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의 부인이 총선 전에 노회찬 의원이 죽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일어날 일을 대신 꿔줄 수가 있습니다. 꿈의 실현은 2004년 노회찬 의원이 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는 꿈의 상징 의미는 새로운 탄생으로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안락사하는 꿈으로 직장에서 우수한 근무 성적을 받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노회찬 전 의원을 무척 존경합니다. 서민적이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그러한 안타까운 일로 일어나서 가슴이 무척 아픕니다. 자, 6번째, 서태지가 죽은 꿈이다. 급작스러운 은퇴 선언이다. 오래전의 꿈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서태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갑자기 서태지가 죽었다고 신문, 잡지, TV 등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꿈을 꿀 때는 왜 죽었는지 생생하게 알았는데 깨어나니까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보름 정도 후에 서태지가 전격적인 은퇴 선언을 갖다가 했다는 겁니다. 그때 막 울었다고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꿈이 아마 서태지가 은퇴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예지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거죠. 자, 7번째, 촬영하다가 떨어져 죽는 꿈이다. 유세윤은 박정규 PD가 높은 빌딩에서 찍다가 떨어져 죽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박 PD의 승진 소식을 들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죽는 꿈을 갖다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몸에 석유를 붓고 불을 지른 꿈이다. 자살한 꿈도 되겠는데요.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성경그룹의 창업자인 최종건 회장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돈이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낮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는 거죠. 꿈에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대주지 않는다고 자기 몸에다가 석유를 붓고 불을 질러 타다가 놀란 꿈이었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돈을 못 대주겠다던 부친이 돈을 대주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9번째, 돌아가신 아버님이 되살아나셔서 아프다고 하는 꿈이다. 꿈에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꿈은 안 좋습니다. 이루어졌던 일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꿈은 실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꾼 꿈이라는 거죠. 병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셔서 아프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임종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망신고를 갖다가 좀 늦추고 있었다는 거죠. 꿈의 시련은 사망 처리가 되어서 보험금이 나오기로 한 보험회사로부터 재적등본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게 되는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는 보험 처리가 마무리되는 것을 상징했는데 다시 되살아난 것은 이러한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사망에 따른 서류를 갖다가 보완해라, 이러한 일로 실현됐습니다. 자, 10번째, 3년 후에 촛불이 꺼지면 죽는다는 꿈이다. 실제 남편의 죽음으로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꿈에 어떤 할머니가 화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 옆에는 다 꺼져가는 촛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3년 후에 이 촛불이 꺼지면 저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할머니가 대답이 없었다는 거죠. 꿈에서 깨어나서 그 꿈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고 한동안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생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몇 년 지나서 어느 날인가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향 산소에 갔는데 산에 음식들이 잔뜩 있고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을 갖다가 집으로 가져와서 먹었다는 거죠. 안 좋습니다. 이렇게 산소에 있는 음식을 집에 가져다가 먹는 꿈이 남편이 그 자신의 죽음을 예지한 꿈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남편은 꿈과 딱 들어맞게도 고향 산소에 묻히게 됐다는 거죠.
그제서야 몇 년 전에 꿈이 떠올랐는데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바로 꿈을 꾼 지 할머니가 말한 대로 3년이 되던 해였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죽는다는 꿈이 새로운 탄생의 의미가 아니라 장차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계시적인 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한 상황과 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11번째, 살아 계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신 꿈이다.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시일을 끌다가 마침내 일의 성취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꿈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듯 누워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서 아직 안 돌아가셨다가 그리고 조금 있다가 완전히 돌아가신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버님이 다니던 직장에서 건강도 안 좋고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만두지 말고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도 나와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장님이 다른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 것이 있었는데 올해가 되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동참하기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더 쉬시려고 하셨다고 하십니다. 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신 듯 했던 것이 가끔 회사를 나가는 상황이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는 올해 다시 계획하는 일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해몽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에서는 완전히 죽어야 좋습니다. 복권 당첨 사례에서도 죽었던 형수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다시 죽었답니다. 이거를 복권 당첨으로 보면은 살아난 것은 당첨이 안 될 뻔하다가 다시 죽었기 때문에 당첨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12번째, 목이 잘려 죽는 꿈이다. 아르테미도로스의 꿈의 열쇠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레슬링 선수인 자기 아들을 올림피아로 데리고 갔는데 꿈에 판관들에게 목이 잘려서 경기장에 매장이 됐답니다. 꿈에 죽은 거죠. 근데 아들은 올림피아 챔피언이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죽는 꿈은 새로운 탄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꿈의 상징 의미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빨 빠지는 꿈을 나쁘게 보듯이 서양에서도 이빨 빠지는 꿈 꾸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심리적 측면에서 자신이 거세될 것을 불안해할 때 이빨이 빠지는 꿈을 꾼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00 가운데 한 1%라고 할까요? 꿈의 상징 의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덧붙이자면 융도, 집단 무의식의 상징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민족마다 문화나 풍습이 다르기에 좀 상징 의미가 다르게 전개될 수는 있겠습니다. 13번째, 재미난 사례입니다. 죽을까 두려워 말라, 그러나 살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이 꿈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장님이 되었는데 이러한 시련은 정확하고 당연했다. 그는 살아있으므로 죽지 않았던 것이고 빛을 볼 수 없으므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꿈은 상징적인 꿈이라기보다는 좀 사실적인 또 계시적인 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